수석을 부르고 시작할게요. 김세영, 그다음에 김은비, 네, 그다음에 민승기, 박정현, 네, 그다음에 전승민. 네, 이름 어떻게 됐죠? 김노을이요? 네. 아, 그 노을. 그러면은 요거를 먼저 드리고. 자,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부분에서 혹시 질문이 있나요? 등차 수열. 자세하게 하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따로 질문이 없나요? 물론 뭐 클리닉 때 질문을 해도 되긴 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일 날 2시에 클리닉이 있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 EBS 변형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린트로. 그래서 EBS를 어차피 하긴 해야 되니까 그 변형을 하는데 그거는 아마 거의 EBS랑 거의 비슷한 숫자로 갈 거기 때문에 그냥 EBS 보고 싶으면 이때 와서 풀어주셔도 되고, 그리고 질문 같은 거 하시면 되니까. 수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굳이 얘를 다 채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와서 하고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등 비수열을 하는데 사실 등 비수열은 등차 수열만큼의 내용이 그렇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서 오늘은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뭘 낼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아무튼 내긴 냈어요. 내긴 냈고 풀 수 있는 거 플러스 좀 짜증나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좀 섞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때 했을 때 문제 줄 때 좀 본인이 좀 틀린 문제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줄까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는 안 되겠지만 뭐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약간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12문제인가 그렇게 12문제. 그래서 한 40분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40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까지 하면 딱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12문제 중에 좀 어려운 게 몇 개 있긴 하거든. 2개 정도 있나?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정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얻는 그 등비를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범위는 등차와 등비입니다. 등차와 등비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배웠던 거 다시 좀 정리한다 그 식으로 그렇게 좀 약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을 할 겁니다. 그래서 등차를 했을 때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등차는 몇 차식이었죠? 1차식, 그죠? 그래가지고 1차식이어서 몇 차 함수랑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었죠? 1차 함수. 그래서 그게 무슨 칭성을 갖고 있다? 대칭성, 그죠? 합에 관한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에 대한 어떤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슷하게 등비수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넘어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4, 그 다음 8, 뭐 16이 있고 32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갈 때마다 이제 같은 값이 곱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연히 얘네들이 항일 거고요. 항이 되는 거고, 여긴 얘가 일정하게 곱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공비라고 하죠. 공비. 그래서 이쪽은 R로 불러요. R. 레이시오였던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생각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얘도 비슷해. 일반항을 만드는데 굳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그 있어 보이게 안 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A4가 있고 A2가 있다. 그럼 항이 몇 개 차이 나죠? 2개. 그럼 공비가 몇 번 곱해진 걸까 얘는? 2번. 아래 뭐라고 쓰면 돼요? 7곱 이러면 되는 거죠. 그죠? 그지? 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갑자기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몇 개 차이 나긴 해요. 3개는 3개인데 거꾸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수 취하면 될까? 역수를 취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R 3승분의 1이다. 이제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죠. 됐니? 이런 식이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고요. 굳이 귀찮으면 R에 마이너스 3승을 써도 뭐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AN과 그러니까 A1 사이 관계를 가지고 본다라고 생각해서 여기는 이제 몇 칸 차이 나니까? n-1. 그래서 R에 n-1승이다라고 쓰시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일반항이 얘가 이제 A1이니까 그냥 A로 쓰시고 R에 n-1승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다라는 건데 얘는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등차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n-1을 잘 안 썼다 그래야 되나? 그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긴 썼는데 얘는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쉐이프, 이 모양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럼 등비 수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슨 수식이란 얘기예요? 지수식. 감사합니다. 그죠? 자, 지수식이에요. 이겁니다. 돼요? 지수식이 이제 여기서 등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내가 먼저 하는 이유가 무슨 이제 그 함수가 있죠? G로 시작되고 수로 끝나는 함수가 있는데 지수함수예요. 그치? 이런 형태야, 이런 형태. 그래서 얘랑도 약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좀 배우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되게 다행스럽다 그래야 되나? 다행인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 같은 경우는 1차 함수거든, 1차 함수. 1차 함수라서 그러니까 되게 잘 알고 있어. 그렇지 않니? 한 1차 함수 하지 않아요? 아닌가? 그죠? 자,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차 함수 좀 잘해. 그래서 되게 함수랑 연관된 해석법이 되게 많이 나온다? 함수와 연관된 해석법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러니까 등비 같은 경우는 등비 지수 함수거든요? 혹시 물어볼게요. 너 한 지수 함수 하니? 지수 함수 잘해? 아니죠, 그죠? 지수 함수 잘해? 그치, 지수 함수를 잘하면 여기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얘를 잘 못해. 그래서 얘는 지수 함수의 특징으로 나오긴 좀 빡세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냥 등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단순한 어떤 형태로 나올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등차는 우리가 2차 함수도 되게 열심히 알아야 되고 대칭성도 알아야 되고 하거든. 합까지 나올 거면. 근데 등비는 상대적으로 그냥 뭐냐면 약간 여기 묻어가요. 등차랑 같이 나오든가 아니면은 그냥 얘 혼자 나오면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그 심오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짜증나면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계산이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약간 그냥 어떤 시계 형태로서 좀 많이 나와. 시계 형태 이렇게. 시계 형태. 그러니까 지수함수로 나오는 게 아니야. 지수함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시계 형태를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까지 막 복잡하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수함수 형태인데 그럼 이제 공비는 이런 거죠. n 앞에 있는 게 공비야. n 앞에 있는 게 공비야. n 앞이 공비야. n 앞이 공비야. n 앞이 공비입니다. 지수식인데 n 앞이 공비야. 분명히 n 앞이 공비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a n이 2 곱하기 3의 3n-1승입니다. 그럼 지수식이네? 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등비수열 이러시면 돼요. 근데 공비가 얼마니라고 물어보면 3! 이러고 3점이 날아가는 거죠. n 앞이니까 누가 공비냐면 얘가 공비인 겁니다. 돼요? 가끔 이제 이런 걸 까먹을 때가 있어서 높아지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모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아 근데 내가 이거 나눠줬니? 안 줬죠? 이거 등차 등비 그죠? 줄게 이거. 내가 이거 좀 쉬는 시간 줄게. 왠지 안 준 것 같아가지고.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언능 빨리 끝내버려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쨌든 이제 지수식의 형태니까 보시면 돼.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등차가 무슨 층성을 띠고 있다 그랬죠?
그럼 등비도 무슨 칙성을 띠고 있을까? 약간 가스라이팅이긴 한데 등비도 놀랍게도 대칭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의 대칭성이냐? 그럼 얘도 당연히 무슨 비중항이라는 게 있을까? 등비중항이라는 게 있겠죠. 등비중항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등비중항이라고 하면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약간 가스라이팅 당해서 가운데 거 제곱이 양옆에 거 곱한 거랑 같다라고 막 열심히 외웠거든요. 근데 이게 포커스라기보다 어떤 게 포커스인 거냐면 얘는 그러니까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뭐에 관한 대칭성이 있냐면 얘는 곱의 대칭성이에요. 그러니까 등차가 합의 대칭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등비는 곱에 대한 대칭성입니다. 그럼 그 대칭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1하고 A2하고 A3을 곱했어요. 얘를 곱했어. 그러면은 또 AR 제곱 이러고 있겠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 등비를 이루는 세수라고 해보죠. 야 이러면서 그죠? 여기 A2, 여기 A2R, 여기 R분의 A2 이렇게 합니다. 애초에 이럴 필요가 좀 없어 얘는 등비는. 그래서 그냥 어디 갔니? 그냥 얘를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냥 무슨 균이 있어요? 평균이 누구예요? A2. A2를 몇 번 곱한 거와 같다. 그치? 돼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의 스타일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문제를 봤을 때 연락 곱해져 있는 형태가 나왔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안 믿을 수 있겠지만 진짜 이런 식으로 가끔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뭐냐? 그러니까 곱골의 형태로 이루어진 거 있죠. 그러니까 10번 같은 거 볼래요? 10번. 10번에 A1 곱하기 A7이 있죠. 그리고 등비수열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이게 결국은 곱에 대한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2020년에 나왔던 거 9번 그죠? 왼쪽에 있는 거 얘도 A3 곱하기 A5 곱하기 무슨 7이 있는 거죠? A7이 있죠. 그쵸? 그럼 얘도 무슨 칭성을 띠고 있는 거다? 곱에 관한 대칭성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요즘은 생각보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되게 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비 같은 경우는 뭔가 열심히 곱해줘서 나오는 건 어떤 평균, 대칭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럼 얘는 그냥 A2의 3승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그 등차할 때도 얘기했는데 중앙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붙어있는 세 개를 안 봐도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A1이 있고 뭐 A3이 있고 A5가 있다. 그럼 마찬가지야. 얘도 평균이 누구예요? A3. 몇 번 곱했어요? 이렇게 가졌냐 했죠.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짝수개냐 홀수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방향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대칭성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만약에 A1 곱하기 A5라는 게 있고요. A6이라고 할까? 심심하니까 A6이 있어. 그럼 이거는 야 평균이 누구야? A 3.5라고 쓰면 돼요. 거기 몇 번 곱한 거죠 얘가? 2번 곱했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맞긴 맞아. 맞긴 맞아. 근데 나 이런 거는 거의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그냥 무슨 칭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대칭성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보통 나오면 아마 A2 곱하기 무슨 5랑 똑같다? 아마 이런 것들로 나올 거예요.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칭이 맞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건 A3 곱하기 무슨 4도 같은 걸까? A4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곱에 대한 대칭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나요? 이해 안 가면 소리 지르면 돼요. 야! 그래서 그죠?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얘도 타그려지는 거야. 왜? 이거의 평균이 누구니까? A n 플러스 1이니까. 몇 번 곱했으니까? 2번 곱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되니?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했죠. 이게 약간 살포시 얹어간다 그랬거든? 되게 좋은 문제가 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8번, 9번쯤 될 것 같은 문제이긴 하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물론 얘도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야. 8번 볼래요? 7페이지 8번. 그러니까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미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러니까 밥 먹고 수학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 수학하는 사람하고 이게 말로 섞으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자, 봐봐. 그러니까 8번이 왜 좋은 거냐면 그러니까 모든 대칭성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8번. 등차 수열 AN과 공비가 1보다 작은 등비 수열 BN이 있는데 A1 더하기 A8. 8번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긴 하겠다. 8이고요. B2 곱하기 B7이 지금 10이 돼요. 그래서 얘를 좀 천천히 살펴보자고요. 자, A4 이퀄 B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5 이퀄 B5가 된대요.
이렇게 딱 된대. 그랬을 때 A1 값 구하래. A1 값. A1이 얼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되게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살펴보면 여기 항을 봐봐. 1하고 8 더하면 얼마예요? 9죠. 2하고 7 더해도 얼마예요? 9죠. 4하고 5 더해도 얼마야? 9죠. 오직에 9야. 그 무슨 균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평균이 일치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가니?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게 주어진 건 그냥 A4 더하기 A5도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8이라는 얘기예요. 돼요? 이게 주어진 거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요즘의 트렌드 같은 거야.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8번 같은 경우면 정답률이 되게 낮았을 거란 말이에요. 요즘이야 그냥 뭐 요즘의 트렌드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가는 건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쪽은 그냥 B라고 쓰고 얘는 4 곱하기 B5라고 써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똑같으니까. 근데 나는 A를 구할 거기 때문에 A를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A4랑 B4랑 똑같으니까 이거를 A4라고 쓸 수 있고요. A5랑 B5랑 똑같으니까 얘를 지금 A5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 돼요? 이해 가니?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지. 합이 8이고요. 곱이 10이야. 합이 8이고요. 곱이 10이야. 그럼 갑자기 떠올라야 되는 게 있는데 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죠? 무슨 정식? 방정식의 두 무슨 근? 실근이잖아. 그럼 합이랑 곱을 가지고 만들면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이퀄 0이라고 쓰시면 끝날 거라니까. 돼요? 이거 이해 가죠, 그죠? 이거에 무슨 근이? 두 근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쓰면 A4와 A5가 될 거다라고 쓰시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요즘의 트렌드도 맞아. 1하는 것도 써야 되니까. 그러면은 합한 게 8이고 곱한 게 1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0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봐도 2, 6, 10이지. 2, 6, 10. 그럼 하나는 2고 하나는 6이야. 그럼 또 이제 또 흥분한단 말이야. 야 이러면서 그죠. 하나가 2고 하나가 6이라고 이렇게 딱 쓰는 순간 3점이 날아가는 거죠. 왜? 문제 조건이 공비가 1보다 뭐가 다랬어요? 작은 등비라 그랬잖아. 어차피 B랑 A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그럼 가면서 더 작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작아져야 되니까 당연히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A4가 얼마일 수밖에 없고 6일 수밖에 없고 A5가 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2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그 순간 공차는 무슨 너스가 될 수밖에 없고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고요. 돼요? 그럼 이거니까 그럼 A1 값은 아무거나 잡아. 여기서 둘 중에. 그럼 A4를 기준으로 세 칸만큼 거꾸로 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3D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돼요? 뭐 아무렇게나 쓰면 되겠지. 뭐 A5 같은 경우면 4D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냐? A4가 6이고요. D가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12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18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를 좀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결국.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문제까지는 좀 풀 수 있어야 될 거야, 아마.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은근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무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비 자체로는 뭔가 그냥 대놓고 내용이 어려운 게 나오기 좀 그래. 그래서 뭔가 할 거면 등차랑 같이 나오든가 아니면 계산 자체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등비를 갖고 따질 거면.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좀 생각하시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칭성이고요. 마찬가지 방식이야. 그러니까 등비는 특징이 있는데 걔가 뭐냐면 지수식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n 앞에 있는 게 공비고 그다음 얘를 가지고 또 똑같이 대칭성을 띠고 있는데 등차는 합에 관한 대칭성이고요. 등비는 곱에 관한 대칭성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곱했을 때 얘도 무슨 균이 존재할 거다? 평균이 존재할 거다. 그래서 이제 평균이 일정한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요즘에 좀 가벼운 문제로서 많이 나오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1번 볼래요? 그 다음은 최근이잖아요. 그죠? 2024년. 봅시다. 그래서 뭐 다 그래. 비슷해요. 등비는 사실 내용이 그렇게 별로 그거 하지 않아. 까다롭지 않아서. 이렇게 뭐 접근하는 데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11번. 첫째 항이 음수입니다. A1이 0보다 작대요. 등비수열에 대해서 A3 곱하기 A5고요. 그 다음에 이퀄 이쪽은 8A8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면? 내가 얘를 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얘들아 이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등차나 등비를 풀 때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접근 자체가 등차를 접근할 때 어떤 포커스가 있고요. 등비를 접근할 때 포커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은 문제의 경우라고 생각해봐. 등차는 일반적으로 빼서 비교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빼서. 그럼 등비는 뭐냐면 나눠서 비교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 차니까 빼는 거고요. 비니까 나누는 거지.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우선 오늘 우리가 배운 거를 가지고 파악을 할 거면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 A4에 뭐라고 쓰면 돼요? 제곱이 8 무슨 8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한 가지 있다? 돼요? 자 근데 얘를 가지고 내가 쓸 때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봐봐. 내가 얘를 넘길게요. A5만 한번 넘겨볼게. 알겠죠? 그럼 여기는 A3 이퀄 8이라고 쓰고 A5분의 무슨 8이 되는 거죠? A8이 되겠죠. 돼요? 그럼 생각해보면 얘가 뭘까? R의 3승이죠. 아유 R 3승이죠? 되니? 그쵸 R 3승이잖아? 그치? 그럼 R 3승이다? 그럼 내가 할 일이 없잖아. 심심하니까 얘를 넘길게. 그럼 R 3승분의 무슨 3이라고 써볼까? A3이라고 써볼게요. 얘가 얼마야? 8이죠. 그럼 나 A3이면 세 번째 칸이잖아. 여기서 몇 칸 거꾸로 간 거예요? 3칸 거꾸로 갔죠. 그럼 나 그냥 얘를 무슨 제로라고 써도 될까? 속으로 야! 이거 괜찮아! 하면 되잖아. 그죠? 왜? 0번째 항이 그럼 뭐란 얘기야? 8이란 얘기죠. 그럼 내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A1이 무슨 R이라고 쓰면 되는 걸까? 이거로 쓰면 되겠죠.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냥 우리가 A 곱하기 R의 n-1승을 썼을 때보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좀 간단한 경우가 꽤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나눗셈이란 방식이 된다는 이야기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거.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겠지. 생각해봐. 야, A1이 8R인데 얘가 0보다 뭐가 돼? 작대. 그럼 생각해봐라. 어? 8R이 0보다 작다는 건 R 값이 당연히 무슨 너스란 얘기예요? 마이너스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봐봐. 여기서 A1 더하기 절대값 A2 더하기 절대값 2배 A3를 했거든요? 이건 거짓부렁이 그죠? 이거 약간 유치해. 이거 이퀄 0이거든요? 되니? 절대값은 무조건 보이는 순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죠? 자, 근데 봐봐. 그러면은 A1이 몇 R이라 그랬죠? 8R이라 그랬죠? 그럼 A2는 8 무슨 제곱일까? R 제곱이고 얘는 2A3니까 16 곱하기 R의 몇 제곱일까? 3승이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도 무슨 대값이 씌워져 있고? 절대값이고 여기도 무슨 대값이 씌워져 있을까? 절대값이 씌워져 있겠죠. 근데 생각해봐라. 얘가 음수거든요? 공비가 무슨 너스라고요? 음수죠. 그럼 얘는 무슨 수일까? 양수고 얘는 무슨 너스일까? 음수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겠죠? 절대값 죽일 건데 안에 있는 게 양수면 그냥 나올 거 아니야. 돼요? 그럼 여기는 그냥 무슨 너스라고 쓰는 거야? 플러스라고 쓸 거고요. 이쪽은 무슨 너스라고 쓸까? 마이너스라고 쓸 거예요. 그럼 이거 이퀄 얼마다? 0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막 A 곱하기 R의 n-1승 쓴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거기도 해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두고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A4를 넘겨. 그럼 A4 이퀄 8 곱하기 R의 4제곱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R의 4제곱이니까 넘기면 R 4승분의 A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A 곱하기 R의 3승이 얘가 8R의 4제곱일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없애면 그냥 똑같아요. 결국은 똑같은 말이야. 근데 조금 더 부드럽게 뭔가를 접근하느냐 아니면 그냥 공식으로 뭔가를 접근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란 이야기예요. 돼요? 알겠죠? 근데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이거 넘기면 되는 거니까 그럼 2R 제곱 어차피 R이 0은 아닐 거니까 R을 약분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이 0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 2, 1,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R이 1일 수는 없으니까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R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A2의 값이니까 A2는 8R의 제곱이거든요. A2는 8R이 첫 번째 항이니까 R만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R 제곱하면 4분의 1이니까 이쪽은 2다. 돼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조금 부드럽게 풀 수 있는 형태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등비는 나눗셈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렇게 장황하게 문자를 많이 안 쓰고도 최대한 좀 줄여가지고 문제를 풀 거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쓰지도 않을 거예요. 물론 난 맨날 이렇게 풀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편할 거예요. 보면 그래서 좀 깔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식의 차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생각해 두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넘어갑시다. 어제 늦게 잤니? 어제 늦게 잤어요? 야, 너무 어제 안 자면 뭐 해요? 유튜브 봐요? 아 그럼 유튜브 뭐 봐? 궁금해. 애들이 나한테 안 말해준다? 약간 나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나 봐. 너 따위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연예인 누구 좋아해 물어보면 다 안 좋아한대. 너 연예인 좋아하지? 아니. 요즘 연예인 누가 인기 있는 거야? 아, 그래 뭐 다 모르는 척 하겠죠,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럼 너 그 유튜브 뭐 봐요 그러면? 게임 유튜브. 아 요즘도 롤이 인기 많나요? 예전보다 아니면 별 인기. 아, 너 롤 잘해요? 오씨. 그럼 플래티넘 이상이겠네? 자. 진짜 뭐지? 내가 예전에 나 게임 개 좋아했거든요. 나 거의 그 위닝 11이라고 요즘 망한 게임 있는데 그 프로게이머 정도 됐거든 정말로. 그래서 그 TV에 나올 뻔했거든. 근데 내 친구가 다행히 그 뭘 내 아이디로 이상한 짓을 해놔가지고 내가 그걸 신청을 못 해가지고 못했거든요. 나름 되게 다행이긴 해. 근데 그게 진짜 그런 게 있다? 남이 하지 말라 그러면 되게 하고 싶어. 너 게임하면 엄마 뭐라 해요? 그죠? 그래서 개 재밌죠. 막상 엄마가 게임해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거들떠도 안 본다?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러면 안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그 생각을 한번 해봤다? 그런 거 있잖아. 게임을 안 하면 때리는 거야. 내가 애를 낳았을 때 게임 안 하면 왜 안 해? 이러면서 그죠? 이 자식! 이러면서 그죠? 그러다가 공부하면 때려요. 너 공부해? 이러면서 그죠? 얼마나 공부하고 싶겠니 그죠? 그럼 내가 그때 예전에 뭐지? 나 게임기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게임기를 안방에다 연결해서 했어야 되거든? 와 진짜 어떻게 그러고 게임했는지 몰라. 그럼 누가 그 문소리가 들리는 순간 얘를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내가 숨겨놓고 그랬거든요? 별짓을 다 하면서 게임했거든? 너무 재밌었어 게임이. 와 진짜 그런 걸 생각하면 공부하면 오지게 때리는 거야. 공부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그죠? 막 때리고 그러면 내가 막 밖에서 일하고 있을 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공부하는 걸 다 집어넣고 게임을 하는 척하지 않을까. 그리고 게임은 거들떠도 안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천재 같긴 해 그죠? 그 전에 내가 잡혀가겠지 그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진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등비 중앙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봐봐요. A1, A3, A5, A7 같은 게 있어. 이렇게 A9 같은 게 있다? 그럼 여기 평균이 누구란 얘기예요? A5. 그래서 이쪽은 A5가 5번 곱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칭성을 띌 때, 그러니까 등차의 대칭성은 뭐냐면 등차 중앙 있잖아. 등차 중앙. 여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합이죠. 합에 대한 대칭성. 그럼 여기는 합을 했으면 이쪽은 뭐냐면 평균 곱하기 항수다. 평균 곱하기 항수. 이게 등차 합인 거죠. 등차 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등비는 합이 아니라 곱이야. 등비 중앙인데 여기에 대칭성은 곱에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등비를 열심히 곱하면 그냥 그 중에 무슨 균이 있을 거냐면 평균이 있을 거고요. 그 얘를 항수번만큼 곱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됐습니다. 등비 수열합. 사실 오늘은 딱히 뭐 이렇게 열심히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좀 큰일 나긴 했어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풀고 좀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긴 할 건데 그 전에 그 뭐냐 13번이 약간 좀 그렇네.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좀 거시기 한데 13번 13번
걔를 좀 이따 하고 이렇게 좀 해볼까? 그 12번이죠. 12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좀 나오긴 하는데 이건 좀 보기가 좀 괜찮긴 한데 자 봅시다. 12번. 그러니까 등비 합을 하기 전에 12번 정도는 좀 해결하고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2번.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1 더하기 A2 분의 자 이쪽은 A3 더하기 A3입니다. 얘가 4고요. 그 다음에 A2 곱하기 A4가 1이 돼. 그랬을 때 A6 더하기 A7 값 구하래요. 되니?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봐봐. 여기서 얘를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좀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거 평균 누구예요? A3. 그죠? 제곱이 1이다. 근데 이거 무슨 수를 했죠? 양수를 했으니까 A3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1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자, 이렇게 가는 이 상황 있잖아. 그러니까 나눠서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등 B는 이게 몇 칸 차이 나요? 두 칸. 얘도 몇 칸이에요? 두 칸. 그래서 나눴다고 하면 무슨 제곱이 곱해지는 걸까 여기서? 몇 칸 차이 나니까? 두 칸 차이 나니까. 무슨 제곱? 알죠? 이게 얼마죠? 4다. 근데 모든 항이 무슨 수를 했죠? 양수. 그럼 당연히 R 값은 무슨 수일 수밖에 없다?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는 2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럼 끝났지. 그럼 여기는 뭐냐면 1 곱하기 A3이 1이니까 R에 3승 더하기 1 곱하기 R에 4승 이렇게 쓰시면 끝날 거라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다 할 수 있을 거니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건 13번이긴 하거든요. 13번 한번 풀어볼래요? 13번 이건 한번 해봅시다. 아마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문제가 되긴 할 거예요.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해볼 사람은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본인이 할 수 있겠다면 그냥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자, 되게 유명한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뭐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자연수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찍어야 될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날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 찍는다는 게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는다는 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죠? 자, 그래서 예측하고 확인한다고 제발 좀 말해줘야 되죠. 예측하고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예측한다는 게 되게 이게 분류가 된다. 분류되는 거예요. 분류. 그래서 그 중에 답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이런 문제는 고난도 쪽에 속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얘도 21번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참고로 이때는 아마 이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2021년이면 아직 그 개정 전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이게 그 객관식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 객관식 마지막 이렇게 주관식인가? 주관식 마지막.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게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 들고 K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니까 뭐 다른 걸 쓸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얘는 A 플러스 T를 쓸 수밖에 없네. 뭐 아마 이거는 했을 거예요. 뭐 다른 어떤 규칙성을 쓸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쪽은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A라고 쓰고 이쪽은 3K-2라고 쓰고 이쪽은 D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돼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가운데 거 제곱한 거. 가운데 거를 제곱한 거. 얘가 이제 뭐냐면 이쪽은 얘네 둘을 곱한 것과 같을 거니까 그러니까 A 플러스 D가 되고요. 이쪽은 A 플러스 3K-2D가 되는 거죠. 아니 3K-2D. 자, 이렇게 갑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 쓰면 A 제곱이고요. 여기는 3K-2D에다가 그냥 AD가 되니까 그러면은 플러스 3K-1이라고 쓰고 DA 이렇게 됩니다. DA. 되니? 그리고 마지막 보면 플러스 3K-2라고 쓰고 이쪽은 D제곱이 되는 거죠. 사실.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이거를 정리하면 A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2배 쓰고 K-1이 되고 이쪽은 D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쪽은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라고 쓰고 여기는 D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D제곱. 되니?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 이퀄 이쪽은 A 제곱이고 플러스 3K-1이 되고 이쪽은 DA가 되고요. 그다음 플러스 3K-2가 되고 이쪽은 D제곱이 되는 거죠. 돼요?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제곱이 사라져요? A 제곱 사라지겠죠. 또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점점점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있겠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봐봐 D로 나눠요. 그럼 D가 어차피 0은 아닐 거 아니야. D가 0은 아니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쓸 수 있다. D를 없애고 얘도 없애고 얘도 없애고 얘도 없애는 게 그나마 최대한으로 뭔가 좀 간단하게 만드는 거겠죠? 그러면 다시 만들었을 때 이쪽은 2라고 쓰고요. K-1이 되고 A가 되고요. 그 다음 좀 플러스 K제곱 빼기 2K 플러스 1이 되고 이쪽은 D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퀄 여기는 3K 빼기 1이 되고 이쪽은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쪽은 플러스 3K-2가 되고 이쪽은 D가 된다? 그럼 물어볼게요. 어떻게 정리하고 싶어요? 속으로 속으로 집에 가고 싶은데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문제 푸는 방식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거긴 해. 아니 왠지 A 쪽이 있는 게 있고 D 쪽이 있는 게 있잖아. K는 다 있으니까. 그러면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D 있는 거 따로 보고요. 여기서 A가 있는 거 따로 이쪽으로 넘기는 게 좀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좋은 거긴 하거든요. 그럼 얘를 내가 넘겨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요. 그럼 이쪽 넘기니까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3이라고 쓰고 이쪽은 뭐라고 써요? D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이퀄. 그럼 이쪽은 얘를 넘기니까 2K 빼기 2거든요. 그럼 3K 빼기 1에서 2K 빼기 2를 빼면 이쪽은 남는 게 K라고 쓰고요. 플러스 얼마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돼요? 오케이? 그럼 아직도 뭔가 좀 애매하거든요? 왜? 문자가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 거야? 아니 K가 그렇다 치는데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D도 있고 얘도 있죠. 그럼 D하고 A가 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얘를 뭔가 죽여버리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저기 뭐라고 하나 나왔니?
이게 뭐죠? 얘죠. 되니? 그럼 이건 지금 등식이잖아요? 근데 얘를 이용하면 무슨 등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부등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얘가 D보다 뭐하거나 같다 그랬지? A가? 작거나 같다 그러지 않았니? 그럼 여기서 이거를 A를 뭘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야. D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는 K 플러스 1이라고 쓰고 뭐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D라고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가 무슨 연수라고 그랬죠? 모든항이? 자연수라 그랬죠. 그럼 얘가 공차가 음수면 절대로 모든항이 자연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럼 결국은 공차도 무슨 라스? 플러스.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얘랑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나눠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여기는 K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6K라고 쓰고 플러스 뭐예요? 2가 0보다 뭐가 나왔을까? 작거나 같겠죠. 돼요? 오케이 되나요? 되니? 그러면 이제 이거죠. 아씨 열심히 했는데 그죠? 어쩔 수 없잖아.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K가 그러면 얘는 무슨 연수일까? 자연수죠. K가 자연수죠. 그럼 여기에는 얘를 생각해서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뭐냐면 얘는 이거 무슨 공식 쓸 수 있죠? 근의 공식을 그나마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H니까 이렇게 딱 빼면 이쪽은 7이 되는 거죠. 돼요? 여기까지 되겠니?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2.xx니까 2.xx 그럼 여기는 이게 5.xx부터 시작해서 얘가 0.xx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뭐가 될 거냐면 k가 된다라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돼요? 오케이? 되니? 그럼 다시 말하면 그럼 k가 될 수 있는 게 0.xx부터 시작해서 5.xx까지는 자연수일 거 아니야. 그럼 될 수 있는 게 1하고 2하고 뭐하고 뭐예요? 1, 2, 3, 4, 5죠. 근데 뭐 이상의 k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될 수 있는 건 누가 되거나 3이 되거나 누가 되거나 4가 되거나 누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라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한번 이거 어려운 문제라서 그냥 하긴 한 거거든요. 이제 어차피 질문할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럼 봐봐. 3 또는 4 또는 5래. 3 또는 4 또는 5니까 무슨 측을 한 거야? 예측했죠. 그럼 그 중에 답되는 걸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 한번 물어봐야지. 자, 자, 누구한테 물어보지? 그래, 너가 고개를 숙였으니까. 3이 좋아, 4가 좋아, 5가 좋아? 너에게 운명이 달렸어요. 5. 그래, 5. 자, 그럼 5잖아. 되니? 그럼 이제 봐봐. 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무거나 하면 돼. K가 5니까 뭐 오면은 A2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5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14가 있을 거거든요. 돼요? K 대신 5를 대입하니까. 돼요? 근데 봐봐. 우리가 어쨌든 만족해야 되는 건 A16이 누구부터 누구 사이 있어야 돼요? 그죠? 90부터 100 사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봐봐. 그럼 우리가 K를 알았으면 A를 구할 수 있거든요. 왜? 무슨 식이 나왔죠? 등식이 나오지 않았니? 그럼 이미 우리가 이 등식을 만들어낸 거잖아. 그럼 얘를 이용하면 봐봐. 여기서 이제 K 대신 5 대입하니까 25 빼기 25니까 날라가겠죠. 그러면 얼마야? 3. 이퀄. 이쪽이 얼마죠? K가 5죠. 몇 A야? 모든항이 무슨 연수를 했죠? 자연수를 했죠. 그럼 얘는 자연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되니?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운명이다? 아니 이 중에 누가 답인지 어떻게 알아? 그날따라 갑자기 앞에부터 해야지 하다가 마지막이 답일 수도 있고요. 아까 전처럼 뒤에부터 해야지 하다가 앞이 답일 수도 있잖아. 운명이긴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약간 그치, 제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 그럼 그 다음에 뭐 해볼까 그래? 그 다음에 3이 좋아 4가 좋아? 4야? 4 한번 해보자. 왠지 4가 좀 합리적인 것 같아. 그럼 4 대입하니까 이거 뭐 나오죠? 16 빼기 20이니까 마이너스 4에 플러스 3이죠.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이게 얼마죠? 얘도 안 되는데? 아까 4였죠? 그죠? 그럼 3밖에 안 되나? 자, 그러면은 여기서 3 대입하니까 뭐 나오죠?
3 뭐 나오지? 마이너스 이거 9에다가 이게 3 대입하니까 6에다가 얼마죠? 마이너스 15. 9, 6이니까 잠깐만 9에다가 3이니까 12에다가 마이너스 15면은 얘가 무슨 낭삼이죠?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쪽은 몇 A가 되는 거죠? 이쪽은 4A가 되죠. 뭐지? 엥? 저 D도 붙여줘야 되는 거. 그죠. 자, 다행이다. 그죠. 자, 이게 원래 이게 등식이었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5를 대입한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게 얼마가 되는 거지? 얘는 이게 D가 되겠죠. 돼요? 그럼 여기도 뭐가 된다? D가 되고 여기도 뭐가 되는데? D가 되는데 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 3D 이렇게.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그럼 공차가 무조건 무슨 수일 수밖에 없죠? 자연수고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항도 양수고 자연수일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얘하고 여기 있는 얘는 만족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만족할 수 없죠. 그럼 만족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을 거란 얘기야. 얘밖에 없을 거란 얘기죠. 되니? 오케이? 그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는 얘랑 약분하니까 플러스 6. 자, 여기 몇 A야? D가? D가 2A죠. D는 2A. 돼요? 그리고 아까 K가 얼마였죠? 이쪽은 K가 5였고 그게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돼요? 알겠죠? 이거야.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까 그냥 여기서 A14가 있으니까 K 대신에 5를 대입하면 뭐 나오냐면 지금 얘가 A 플러스 몇 D예요? 13D 아니야? 그죠? 그렇잖아. 이렇게 딱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야 A16은 여기다가 몇 D를 더하면 돼요? 1이 더하면 되니까 A 플러스 몇 D? 15D라고 쓰시면 되고요. 됐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구한 게 뭐냐면 D가 몇 A예요? 2A죠. D가 2A.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아무거나 쓰면 돼. D가 2A니까 몇 A죠? 31A 아니야? 그게 뭐부터 뭐까지야? 100부터 90까지거든요? 내가 무슨 단을 잘 외우라 했죠 여기서? 찍을 때 9구단 잘 외우라 했죠? 물론 이러면서 웃죠. 전 31단은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면 할 말은 없는데 봐봐. 그래서 누가 봐도 A가 얼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3이 손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자연수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는 얘기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야 이거. 자, 그러면 A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 3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건 D는 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6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얘기야.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아마 이게 나오면 20번 정도에서 형성이 될 거야. 14번, 13번 그쯤에서.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풀 수는 있다는 얘기죠. 사실 말하면 접근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형태로 바꿔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A20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A16을 썼을 때 이미 썼어. 31의 배수니까 93일 거란 말이야. 돼요? 그렇잖아. 31A가 90부터 100 사이라고 했으니까 A가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3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93이 될 거 아니야. 16번째 항이. 그럼 다시 말하면 A20이라는 건 뭐냐면 쪽은 93에다가 몇 D를 더하면 돼요? 4D를 더하면 되는 거죠. 돼요? 그러면은 D가 6이었으니까 이쪽은 6, 4, 24가 될 거니까 정답은 117이 되는 거죠.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그냥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좀 등비할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운 걸 하나 좀 갖고 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이 정도는 할 수는 있을 건데 꽤 좀 짜증나긴 할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되게 어려운 축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는 얘기야.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아이디어들만 좀 약간 따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아까 너의 운명이 맞은 거네? 역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됐을 때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날린다는 얘기야. 안 되는 걸 날린다. 그래서 약간 이런 형태가 예측하고 확인한 형태의 일종이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당장 못 풀어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는 흐름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합에 대한 거 하고요. 시험 한 40분은 봐야 되니까 35분? 그 정도는 봐야 되니까 그거 하고 바로 이제 시험 보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잠깐 좀 쉬었다 갑시다.